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는데 특히 어제 북한 관련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화 공존을 위한 대통령의 접근법, 그 의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게 우리의 일방적 구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쟁점이 많은 정치권에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전선을 하나 더 추가한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 보고에서 북한 매체 열람을 허용하는 게 북한 실상을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보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치밀하게 설계된 선전선동도구라며 이를 허무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선제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 매체는 허용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입니다. 북한이 철책과 방벽을 쌓는 건 북침을 우려해서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잊은 역사에 대한 망각이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낡은 레드 컴플렉스로 규정하며 맞받았습니다.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내란을 동조한 당에서 또 이 민주당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북한 매체 개방도 안보 후퇴가 아니라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맞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죠? 네, 이 6일 동안 진행된 업무 보고가 숱한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제된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제까지 6일 동안 1682분 동안 생중계가 되면서 이 형식적인 면만 보더라도 상당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중계여서 그랬을까요? 이게 논란도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내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 사안을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고 또 현장에서 곧바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나 촉법소년 하향 검토 등이 대표적입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사안 모두 그러면 대통령 지시대로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탈모약 건보 확대 적용은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시를 받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난색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이 촉법소년 하향 문제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문제는 대통령이 방향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되면서 이 충분한 숙고와 이해관계를 검토하기보다는 이 대통령 의중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들의 특사경 권한 확대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건 적극 검토해봐라, 또 어떤 건 사법권 확대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 어떤 면에서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엔 포청천식 권력 행사가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 언급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기관장을 문책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자르거나 또 써준 것만 읽지 말라는 등 이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권력을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에 빗댄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번 붙이면 천둥번개가 칠 정도로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말은 가장 강력한 파초선일 겁니다. 이 속도감 있는 현장 지시, 또 사이다 발언도 좋지만 파초선이 몰고 올 파장, 이걸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이게 대법원의 절충안에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걸 입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겠다는 겁니다. 이 조 대법원장과 지귀현 재판부가 비상계엄 재판을 일부러 늦추고 있고 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최근까지도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내란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비상계엄 동조했다는 의혹, 이거는 내란 특검도 그런 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 모두 이 추측에 따른 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음모론을 주장한 셈인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또다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는 모습, 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